네, 활동 보고 좀 보겠습니다. 바람개비 홈처치. 백합 홈처치에서 4명의 홈원들이 분가를 해가지고 새롭게 홈처치를 만들었는데 바람개비 홈처치입니다. 그래서 성화학생, 청년대학생을 위해서 4명이 좀 특화돼서 투입하기로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분가해가지고 홈그룹 모임을 통해서 비전, 사명을 세우고 역할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10월 10일 토요일날 하대동 식당에서 청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송태아 청년회장을 중심하고 오래간만에 한 3, 4년 됐죠.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청년회 모임을 가져가지고 전도와 축복을 통한 교회 실사를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 나아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합원그룹 모임 예배 후에 부상한 집사님 홍장실에서 심리주공과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위세를 위한 기도 예배 후에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축복 스포트 모임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 축복 대상자 우리 박용국 씨라고 문지미산 밀련의 자녀인데요. 옷수거에 관한 사업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결혼 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상담을 해서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자기 되게 친한 후배 한 명 더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같이 받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오늘부터 교육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탐방 우리 청년대학생들 탐방 2월 13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고요. 또 금요일 갔다 와서 금요일날 오전까지 도구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경미하고 차태준 선생님 막내 이경미하고 이 김인창 선생님 은선이 둘째죠. 둘째 다녀왔습니다. 빅토리 홈그룹 모임을 지난주 예배 이후에 삼층마을에서 신축원과 5주째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학생 예배 지난주에 한 10명 정도가 우리 윤원순 전교회장의 주관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참가형 실세활동 우리 양재상 교선수하고 민승훈이 한해스턴을 탐방에 같이 가기로 하고 요건을 신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3월 21일부터 24일 일정에 우리 조용춘 자매 문재원 군사님 열심히 활동해서 지금 조용춘 자매 인솔에서 3명 데리고 가서 총 4명이 가기로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 예배 행복문화센터에서 분식을 중심으로 교회 청소 이후의 활동 보고와 정성 내용 그리고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합심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일 이번 23일 날이죠. 23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음 목요일 날 제2회 한일문화교회 앞두고 재료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게스트 5명이 확정되어서 모두가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등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쌓인 슬픔을 없애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숲속에 누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을 저 소리처럼 정답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얼굴을 꽃처럼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화살을 쏠 때도 그냥 쏘는 거하고 관역을 두고 쏘는 건 다르죠. 어떤 관역, 목적지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힘을 조절해서 이렇게 쏘게 되죠.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도달했다 안 도달했다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목표를 해서 더 집중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비전, 비전이 있어야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보면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시대의 리더, 자유를 믿는 사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바쁜 사람,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진주나 진주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디를 가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리더,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또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머리가 좋았으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인 예일 대학이죠. 1953년 졸업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좀 오래된 조사지만 이 대학의 수준은 예일 대학의 수준이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와 아들 다 대통령했지 않습니까? 2대에 거쳐서. 근데 그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일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일 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 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예일 대학교 역사학과 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죠. 예일 대학교 법대 박사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졸업한 대학교가 예일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에서 졸업 후에 2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위와 같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53년에 졸업하고 73년,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53년과 73년 사이에 20년 동안 무엇이 어떤 내용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놓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3%는 글로 자기의 비전, 인생의 비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쓴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0%는 그 목표는 있긴 있는데 글로 쓰진 않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지니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난 산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외에 87%는 막연하게 살다 보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거 좀 비교해보면요. 3%는 시대 리더, 10%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나머지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죠. 이거하고 3%, 10%, 60%, 27%, 다음에 87%죠. 그러니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시대의 리더는 글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10%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그 외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이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칸막이로 나누어 있는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낯설어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그림 이제 만화 그림 같은 걸 혼자서 그리면서 공장에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만화 취미로 그린 거죠. 근데 그런 취미로 만화를 그리면서 이 사람이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인데 그리면서 하루에 글을 15번씩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신문협회 단체로 배급되는 그 만화를 그리는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유명한 그런 만화 작가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을 15번씩 글로 썼다고 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 그의 만화는 신문사들로부터 수도 없이 신문사에 제출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꼭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되고 말 것이다 하면서 만화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의 만화가 딜버트라는 만화인데요. 되게 유명한 만화입니다. 딜버트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면 딜버트라는 만화가 결국은 각종 신문사, 잡지에 또 작품에 배급하는 그런 만화로 채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글귀를 좀 바꿨다고 해요. 또 역시 15번씩 썼는데 그 사람이 나는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될 것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만화가 되겠다. 그렇게 15번씩 썼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지금은 지금 이제 지났지만 세계 전역에 2,000개 이상이 되는 신문에 실리는 그런 만화가 됐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10만 명 이상이 하루에 접속하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딜버트 캐릭터로 장식되어 있는 커피잔이나 마우스패드 그리고 탁상 다이얼 캐릭터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금붕어 공장 직원에서 미국 대표 시사 만화가 쓰다가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세계 최고의 시사 만화가 될 것이다 계속 글씨로 자기 꿈을 계속 쓰면서 각인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 2,000개 신문 및 홈페이지에 신문에 게재되고 홈페이지에 하루 10만 명 이상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딜버트 만화인데 아마 보신 분 있죠. 조선일보에 게재되는데 이런 캐릭터입니다. 세계적 시사 만화가 미국 스콧 애덤스 대표작 이 딜버트 만화를 주 3회 국제위원회에 게재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게 96년도 10월 7일 조선일보 1면에 사고 그 회사 광고라고요. 거기 나오는 꽤 한 27년 정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벌써 세계 2,000개 이상 신문에 다 나가게 된 그런 만화가 된 거죠. 세계 최고의 만화가 된 거죠. 이런 만화. 지난번에 주제도 한번 이야기했을 때 김연아 다 아시죠? 김연아의 책인 것은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인데요. 김연아가 어릴 때 일기입니다. 일기. 어릴 때 토요일날 우리 가족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아이스 쇼를 봤다. 그것은 알라딘이었다. 아이스 쇼는 1부, 2부가 있었다. 눈이 나빠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안경을 쓰고 가서 다행이었다. 아이스 쇼를 보고 나서 나도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서 국가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초등학교 선수라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좀 다 초등학교 선수니까 국가대표도 못 쓰고 국가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그럴 때 이렇게 다녀와서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꿈을 꾸면서
자기도 이제 아이스링크에 가서 피겨스케이트 그것을 타기 시작했고 그에 관심을 가지고 타다 보니까 자기보다 정말 잘하는 멋있는 아름다운 선수가 선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셸 칸이라는 미국 아이스하키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근데 정말 미셸 칸한테 저런 아름다운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미셸 칸 같은 선수가 될 거야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후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셸 칸인데, 미셸 칸 미국에 김연아가 나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결국 김연아가 미셸 칸을 뛰어넘었죠. 미셸 칸하고 같이 결어가지고 미셸 칸은 밑에서 16강, 8강 그런 데서 떨어지고 8강, 4강 떨어지고 김연아는 우수 세계 최고가 됐죠. 그래서 2010년도 7월 18일부터 세계일보에 미국 피겨스케이팅 협회 팬투표를 했는데 그때 김연아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쟁쟁한 피겨 전설들을 제치고 온라인 팬투표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스케이트로 뽑혔다고 이렇게 미국 신문에 났습니다. 세계일보에 났습니다. 미국 스케이팅 협회는 지난 5월부터 공식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투표 결승에서 김연아가 아이스댄싱 유명한 사람 다 제치고 미셸 칸도 제치고 무려 9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가죠. 투표 1위로 됐다는 거죠. 역대 가장 위대한 스케이터. 팬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사람 중에 98%가 다 김연아가 최고 좋다, 최고다라고 하니까 세계 최고의 인기가 아닌 거죠. 98%는. 그 사람은 김연아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선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대 최고의 스케이트가 되는 데는 바로 자기의 어떤 목표,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넘어서는 사람이 됐죠.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투입해서 이런 사람이 됐던 거죠.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이화여대 유학과 4학년에 다니고 있었던 이지선이라는 참 인물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인물도 좋고 빠져있거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00년 7월 30일 두 번째 생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유학을 꿈꾸던 대학교 4학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에 자신을 데리러 온 친오빠 차를 탔는데 신호대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음주운전 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겹쳐버렸다. 바로 겹쳐버렸어요.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오빠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동생을 차 밖으로 꺼내가지고 옷으로 불을 막 덮어가지고 불을 겨우 껐는데 그러자 불 끄자 저 옆에 있는 차가 폭발했다. 그래서 이 지선이라는 사람이 7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11번이나 받았대요. 다리에서 살을 떼내가지고 피부가 탔으니까 얼굴 같은 거 복원하려고 피부를 붙였는데 피부가 왜 그렇게 당기는지 고개가 자꾸 위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고 척추는 구부러지고 입술은 다물어지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입술 땡겨서 이제 입도 못 담아서 이제 침도 진지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정말.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는 날 병원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걸어서 나가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을 보내서 7개월 동안 병원을 태어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남긴 글에 보면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천배 만배는 힘들었습니다. 그 귀한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넘길 수 있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또 반대로 희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 행복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정말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에 그 자리를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또 누군가는 진짜냐고 진심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이라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모습의 저도 지선이고 예전의 지선이도 저니까요. 그걸 속에 저를 향해서 손 흔들며 말을 건넵니다. 안녕 이지선. 그걸 속에 새 지선이도 이 사람이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그러면서 이 이지선 시인은 한국, 일본, 미국에서 3개국에서 몇 번에 걸쳐서 수차례 걸쳐서 많은 수술을 받고 시애틀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혼자 의학 연수를 하고 또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 석사 과정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박사과정 공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의지에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비전 있는 삶인데 두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만약에 작은 어떤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진 않고 어떤 자로 재보고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따라서 자재를 구입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서 설계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설계도, 계획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지소연, 왼쪽에는 지소연이고 오른쪽에는 여민지. 우리 여자 축구에 아주 돌풍이 일으켰던 사람이죠. 세계 4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자 축구가. 여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민지가 사람은 함안 대산고 경남산 함안 대산고 출신. 창원 명서라고 그러겠죠.
청원 용서중학교가 여기 축구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또 축구부가 있는 하만 대상부를 담당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화를 좀 신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훈련 상황, 목표 등을 담은 축구일기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계 저명 인사들의 명언, 그리고 좌우명, 또 일과 등을 빼곡히 적어가지고 일기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감독에게 세팅돼가지고 처음에는 머리 짧게 남자들하고 축구가 있으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고 하네. 여자로서 남자 축구부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같이 계속 뛰었다고 하면 하도 잘하니까 축구를 정말 잘했는데 그 여민지는 항상 일기를 가지고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트래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독이 가르치는 걸 다 적으면서 머리로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뭐 4-4-2 시스템, 4-3-4 시스템 뭐 그런 뭐 축구에 그런 걸 하는지 기초, 압박, 슛, 드리블 뭐 다 적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여자 선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적었던 이 축구,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부터 지금 그때 고등학교 때 하만 대상부 17세 때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7년 동안 매일매일 적었던 축구 일기는 다른 선수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그 일기를 밝혀가지고 화제가 됐다. 이렇게 꼼꼼히 그 문서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문서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루홀트 미식축구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또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독으로. 처음에는 아주 아주 힘든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도 계속해서 이제 소원을 쓰고 있어요. 소원을 TV 프로그램에서 100가지 소원을 쓰는 걸 프로그램 보고 자기도 정말 그 이혼당하고 그 통장에 잔고도 제로인 상태에서 정말 그 최고 바닥 그런 인생에서 내 생을 포기할까 그렇게 하다가 100가지 소원이라는 그걸 보고 나도 소원을 적어보고 한 희망을 가져봐야겠다 해서 그 소원을 쭉 적어봅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식사하기, 로마 교황 만나기, CBS 나이트 쇼 나가기, 또 2만 피트 산봉 점프하기. 그거 적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정말 유명한 팀의 미식축구 감독이 실제로 돼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불행하게 암살되어 있었던 1900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릴 때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를 보면서 내가 30년 후에
저기에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가 30년 후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이죠. 되고 싶다. 30년 후에 꼭 대통령이 되고 말 거야. 저 집에 살고 말 거야. 그런 꿈을 꾸고 계속해서 그 백악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존 F 케네디. 43세 나이로 35대 대통령에 당선하게 됐습니다. 61년도에 국정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1957년에 구소련이 이제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발사하게 돼가지고 미국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61년에 국정연설을 통해서 내가 60년대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먼저 보내겠습니다. 근데 정말 69년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됐죠. 닐 암스트롱 유명한 사람이 그게 성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꿈을 꾼 나머지 실제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리고 숫자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숫자화는 뭐냐면요, 자기의 행동 내용들을 숫자화시키는 거예요. 삶 내용들.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고, 비법이 뭐냐고 하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거 없고 그냥 5, 3, 25를 외치고 지키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5, 3, 25가 뭡니까? 하니까 5는 매일 아침 5분간 미래에 성공한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미래 상상한 인생 제 비전입니다. 그 꿈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3은 고3이라서 바쁘지만 매일 3명의 친구에게 응원의 글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20분은 뭐냐? 20분은 공부한다고 바쁘지만 하루 20분간은 항상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땀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일 5시간은 완전히 집중해서 제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 3, 25. 5분 동안 미래에 성공한 인생을 상상하고 3명에게 메시지 전화. 20분간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5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 사람이 수능에 만점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간소화해가지고 숫자로 적어보는 것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도 중요한데요. 잠재의식. 수능 만점자도 5분씩 자기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상했다는 게, 그런 내용이 잠재의식 하는 거죠. 빌 게이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정말 1년 하루에 한 142억 이렇게 벌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게 있는데, 2007년에 재산 53조 원 그랬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렸다면 소아마 및 퇴치 등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약 70조 원을 기부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항상 잠재의식 속에서 넌 할 수 있어. 나한테 행운이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한테 행운이 올 거야.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해서 윈도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습니까? MS 오피스를 비롯해서 그런 아주 천재 과학자, 컴퓨터 전문가였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실천. 노력 없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할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2005년 4월에 부터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그때 필기 시험에 15점 받았는데, 근데 2종 운전면허 따려면 평균 60점, 그 시험 성적이 필기 시험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15점을 처음에 맞았는데 계속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60점 맞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냐면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949번을 필기시험을 납방하고 950번 만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60점을 납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필기시험에서 또 코스에 5번 만에 합격하고, 또 도로주행 그렇게 5번 만에 또 합격하고 해가지고 총 960번 만에 920번 시험을 쳐가지고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이분은 촌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라이 같은데 농사 지은 거를 호박이 그런 걸 따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장 가서 하는 그런 삶을 하는데, 농사를 다라이에 닮아가지고 버스 타고 시장 가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촌에서 버스도 자주 오고. 그래서 내가 차만 있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이거 싣고 다닐 수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960번을 시험 쳐가지고 69세 나이에 면허증을 따게 되는데, 이 사연을 자동차 회사 광고에 나가게 돼가지고 그런 광고들을 몇 가지 냈는데, 그 광고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하루에 100명 이상씩 한 달간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차가 선물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사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10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이 할머니가 중고차로 하나 살아있는데 이 할머니가 새 차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 차를 가지고 저기 시장에도 마음대로 다니고 손주들 데리고 이제 동물원도 가야겠다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69세 때. 부단한 연습, 노력, 투입 중요하죠. 차 사수를 하는 거. 이분도 김규환이라고 20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고, 이분 한번 관정 나왔죠. 대우중공업에서 통일중공업에 납품하러 가다가 아버님이 어디 뭐하냐고 어떤 일 하냐고 해가지고 아버님이 참 크게 될 사람이라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국회의원대가 크게 돼가지고 아버님 자서전 발표했던가요? 그때 아버님을 찾아가니까 아버님이 기억하고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몇십 년 전을 기억하고 아버님이 그때 봤던 지금 뭐가 되냐고 물었다고 반증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원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된 사람이고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도
한마디만 이건 짜방이 넘을게요. 현대그룹 정준 회장이 자기 집에서 소를 훔쳐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대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용산에서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 몇 명이서 방을 빌려가지고 같이 거기 자면서 막노동을 하는데 노가다를 다니는데 매일 그 뭐 침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뭐 자기 그래서 벼룩이 올라와서 가려워서 벼룩 물고 뜯고 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대야를 침대 다리가 4개 있으니까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4개 다리를 물에 담궈 놓으면 벼룩이 물을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벼룩이 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 근데 조금 괜찮더니만 며칠 괜찮더니만 며칠 지나니까 또 벼룩이 물더래요. 그래가지고 불 켜고 자세히 보니까 벼룩이 침대 다리를 못 올라가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에 올라가지고 뚝 떨어져 사람한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물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주행 회장이 이 벼룩이라는 이놈도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우리가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그때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해서 경부고속도로도 뚫게 되고 방파제 전문가 그것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신화적인 현대자동차라는 신화적인 그런 걸 했죠. 남겼죠. 역사를 이런데요. 한 가지만 올려드릴게요. 이분은 며칠 전 서문대학교 그 전기학위 수료식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졸업생 중에 좀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해숙 경북 경주 안강교회장이었는데요. 77세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분이 사상가정이거든요. 사상가정. 자기 남편이 최종철 부총괄 최종철 목사님의 형님 최종성 목사님 성화하시지 한 20년까지 성화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축복 발 그럴 때는 중조였는데 50대 후반에 이제 홀로 돼가지고 그때 서문대 들어와가지고 서문대를 졸업해가지고 그때도 막 여기 방송이라는 신문에 여기 나섰어요. 고등학교를 지금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59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65세 때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 때 저도 같이 다녔는데 77세가 돼서 박사를 학위를 땄다 졸업했다 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의 고향이 최종성 목사 남편의 고향이 거창이죠. 거창. 최종성 목사님 지금 거창교회장 하시다가 지금도 북부산교회장에 가는 그분의 최종철 목사님의 부친이 최재인 목사님하고 예전에 정선호 회장님보다 조금 더 선배입니다. 유명한 원리 강사였고 최종철 목사님 유천가정에서도 어릴 때 자기가 고아원에 맡겨놓고 부모님이 활동을 하시다고 그런 분이 아주 대단하게 끝끝내 77세인데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도 언론교사라서 교회를 맡다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B도 가수 B죠. 가수 B가 있었던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한 말이 B보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지만 B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B가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부인이 누구죠? 김태희. 네, 김태희 유명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뚜렷한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지속적인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 글로 써봐야 됩니다. 정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없는 배움, 진짜는 그림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사람의 5년 후 미래를 뭐가 결정하나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가가 내 5년 후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가 내 5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정해봤습니다. 진주교회의 비전, 신령과 진리를 중심하고 전도 환경 창조, 미래인지 양성을 통해서 천인과 안착하기 위해 지역을 복귀하는 진주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원리와 목표는 원리와 말씀을 중심한 인격혁명, 참사랑혁명, 그리고 두 번째 1세 2세 축복과 참가정 이상 실현을 통한 가정천국 완성, 세 번째 인도가정교회 활동을 통한 교회 성장, 네 번째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한 천일국 지역 기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까 우리 성학생회장 김민아 김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학생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희망과 형제를 느끼고, 그런 우리 성화학생, 성화청년 대학생 그런 분위기를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보면 좀 성화학생, 성화청년 대학생에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좀 부족하다 싶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대로 이런 분위기 계속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이 정말 축복 가정에 대해서 정말 더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또 1세들이 또 전도돼가지고 많은 축복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1세들만 신앙하다가 이게 대가 전통이 끊어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1세, 2세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양해 정성들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이념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등록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을 공장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로서 또 인정받을 수 있고 더 관심 가지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단체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주간 목표 하는 거 우리 공부를 활동하면서 꼭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과 주간 목표 실천하는 책과도 같이 좀 목자님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셀 이런 식구들 공과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관합니다.